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공무원 시험 적당히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다. 자, 요번 합격선이 쭉 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높지? 자, 왜 높을까요? 시험이 쉬웠다. 근데 시험이 쉬우면 너도 나도 합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왜? 선발하는 인원은 그대로니까요. 선발하는 인원은 그대로예요. 선발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들어갈 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지, 선발 인원이 그대로인데 쉽고 어렵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쉬우면 쉬운 대로 합격선이 올라갑니다. 거기 위에 있던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고, 어려워지면 내려와요. 그럼 또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요, 경쟁률이 30대 1이면 뭐하고 100대 1이면 뭐예요? 실제 점수 맞는 거를 쫙 보면요, 나중에 이제 국가직 제가 통계해 놓은 거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근접하게, 그러니까 합격선 근처에 오는 분들이 3대 1 정도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많이 봐줘서 3대 1이지 2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30명 뽑는다 그러면 60명 정도만 거의 합격선 근처까지를 오는 거예요.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근처까지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야, 이제 공무원 시험 쉬우니까 대충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 적당히 자기 스스로 합의를 봐요. 어떤 합의? 요건 건너뛰고, 요건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고, 요건 안 나올 텐데, 뭐 뻔한데. 얘기했지만, 이미 뭐 수도 없이 방송마다 얘기했지만, 안 나오는 건 없습니다. 나와요. 언젠간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 공무원 준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못 느끼는 내용이고, 이제 한번 시험 보고 제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아직까지 모르겠다, 내가 떨어진 이유는 단지 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력입니다. 실력은 예전에 왜 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나 때는 말이죠, 1등이 5등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5등이 1등으로 되지도 않고요. 거의 그 라인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1등을 지키려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5등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1등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많이 격차가 났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거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왜? 공무원 시험은 스타트하는 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매년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하면. 자, 적당히와 제대로는 뭘까요? 적당히는 적당히 합의 보는 거예요. 오늘 10시간 내가 채워야 되는데 됐어. 오늘 3시간 했으니까 많이 했네. 내일 뭐 12시간 하지. 이런 부분들. 시간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공부의 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빠르신 분들은 책 한 권을 보는데, 뭐 우리가 똑같이 소설책을 본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뭐 몇 시간이면 볼 수 있어요. 저는 속독을 배웠고 굉장히 글을 빠르게 읽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은 이틀이 걸려도 다 이해를 다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 건 아닐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데 불구하고, 오늘은 3시간 적당하네, 내일은 4시간 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하루 1시간도 공부를 안 해요. 1회독 때 이제 인강을 주로 듣죠. 주로 들으면서 공부할 때는 인강 시간이 있으니까 100분이면 100분 과목당 뭐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공부한 시간처럼 느껴져요. 실제 뭐 공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어봤지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이게 진짜 공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강은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준비하면서 이 공부 시간, 순공 시간이라 그래요. 실제 공부하는 시간, 순공 시간을 할 때는 인강을 뺍니다. 원래는. 예, 인강을 빼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인강까지 넣더라도 10시간만 채운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10시간은 간단해요. 한 과목당 2시간씩 해서 5과목이니까 10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양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계속 까먹습니다. 사람 머리가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는 천재니까 한 번 보면 다 알아. 그럴 거면 한 3개월 전부터 해야 돼요. 그런 천재는 한 번 보면 외운다 그러면 3개월 전에 해야지, 지금부터 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까먹잖아요. 안 까먹는 건 없다니까요. 빨리 기억이 날 뿐이지. 자, 그런 분들은 진짜 1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들 수기 같은 거 읽어보고 5개월 만에 합격, 6개월 만에 합격. 그거는 꿈인 거예요, 꿈. 네. 그 사람이 독특하니까, 굉장히 특출나니까 그래서 합격을 한 거고, 그랬으니까 뭐 유튜브 찍고 있겠죠. 네. 대부분 사람들은 1년에서 2년까지도 지금 이 공부를 해서 합격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인 거죠. 나의 상태가 거긴데 왜 남들 뛰어나게 전교 1등 하는 애 거를 보면서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교 1등은 일요일날 놀던데? 이런 거. 평일날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노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쟤들은 놀면서도 공부 잘하네? 공부 안 할 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공부란 건 단순합니다. 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시험 같으면 예전에 누적돼 있던 그 지식들이 다 나옵니다. 선행학습 했던 거 뭐 이런 거 다 나와서 시험 보면 1등 1등 나와요. 선행학습 엄청나게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학원을 했다니까요. 해서 알아요. 선행학습 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켜가지고 미리 다 알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결국은 선행이 지속적인 반복학습, 복습이 오히려 낫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사실 복습이 낫습니다. 복습. 예, 앞으로 나갈 게 없어요. 왜? 선행이란 게 없어요. 왜? 이게 내가 어떤 뭐랄까요? 오늘의 진도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강이 진도는 아니잖아요. 이미 공부하신 분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도 따라가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왜 선행을 시키냐, 시험 범위가 딱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공부를 시켜놓고 계속 돌리는 거죠,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점수가 나온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전부 다인데요? 그럼 선행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다음에 계속 반복학습하는 게 선행인데, 넓은 범위를 반복하다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일단 1회독은 그냥 지나가자 이거죠. 지나가고 2회독 때부터 좀 단원별로 해서 반복학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서 외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외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한 단원 외워보고선 너무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살살살 다른 쪽으로 눈이 가죠. 이거 하면 안 될까? 저거 하면 안 될까? 어떤 분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갑자기 공무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시험도 뭐 이렇게 별거 안 보네? 뭐 보네? 그리고 공무직 가서 시험 봤는데 그거 떨어져요. 쉽게 보면 안 되는 시험들이에요. 전부 다. 네, 어떤 거라든지 시험을 본다는 거는 쉬운 건 없습니다. 세상에. 어려워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과목이라고 쉬울 것 같다고 다들 세 과목 한다 그러는데 세 과목이 더 치열하죠. 네, 합격 점수 더 치열해요. 보면.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치열한 시험이에요. 왜냐? 쉬우면 쉬운 대로 합격선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거기서 뭐 1점, 2점 차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시험이에요. 내가 확연히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있다 보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해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평균을 보통 내보면 어느 점수대에서 꾹 하고 올라가죠. 인원수들이. 그게 평균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는. 평균대에 좌우로 많고 멀어질수록 적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대가 합격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균만 넘어도 합격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죠. 실질적으로 합격선은 더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평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를 맞아야 될까 하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할 때 이제 80점 정도면 합격한다고 했어요. 근데 합격한다고 했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했지 한다고는 안 했어요. 예, 말을 다시 정정하자면 합격 가능권에 들어간다 했어요. 80점이 일단 넘어야. 그게 넘지 않으면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시험을 보니까 지방직, 국가직을 보니까 대단한 변화가 뭐냐? 합격선이 굉장히 높아졌다. 물론 문제가 쉬워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력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실력이 더 좋아지고 유입되는 인원들 중에 이런 얘기는 좀 웃기지만 뭐 인서울이라고 하죠. 인서울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공부를 예전에 많이 해봤던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부를 쉽게 적응하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빨리 적응하니까 그만큼 효율도 좋고 점수도 잘 나오죠. 근데 또 의외로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해요. 거꾸로. 왜? 내가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수능 1등급이었는데 수능하고 공무원 시험하고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는데 죽어도 자기는 같다는 거예요. 자, 지 맘대로 공부하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창피하니까 떨어졌단 말도 못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단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다시 학교 갑니다. 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예. 그리고선 그러죠. 아, 저런 정신 나간 시험을 왜 보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나간 시험이지만 어쨌든 선발을 하기 위해서 뽑고 있는 거니까. 아, 본인이 합격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합격도 못하고선 정신 나간 시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럼 정신 나간 시험을 보려고 우리는 이렇게 20만 명, 30만 명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물론 굉장히 힘든 시험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시험들하고는 좀 달라요. 무조건 합격자를 배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든 어렵든. 네, 어떤 때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내가지고 다 좌절시키고, 어떨 땐 또 쉽게 내서 다들 환호를 지르게 했는데, 결국에 합격자 발표 날에는 전부 다 좌절한다. 일부 그 인원들 몇만 명. 지방직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방직 발표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경기도가 나오면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젠 또 이제 필기 끝났으니까 면접이잖아요. 면접 보고 나면 또 떨어집니다. 면접 보는데 면접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면접 시험을 지나고 나면 총합으로 필기 점수와 면접 시험 점수를 순으로 해서 뽑는 거예요. 면접은 우수, 보통, 미흡밖에 없어요. 세 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통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을 받으니까 다 동점이죠. 그래서 필기 점수 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면접을 잘 봐야 된다. 잘 봐서 우수를 받아야죠. 우수를 받을 생각으로 가야지. 난 보통 받을 거야. 아, 그래놓고 나중에 나는 면접에서 떨어졌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필기 시험에서 이미 떨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뽑아줘서 사실은 합격한 거죠. 어떤 뭐 지방 쪽에는 1대1로 뽑는 데도 있어요. 네, 1배수라 그러죠. 1배수로 뽑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서 떨어져야 진짜 면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네, 어쨌든 간에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 없다. 자, 면접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시험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합격선을 뭐 5년치를 주세요, 뭐 4년치를 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뭐 하게요, 그거 합격선? 그걸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합격선은 그냥 이런 건 있죠. 경상북도라 그러면 경상북도에 시군이 많죠. 시군에 어느 정도의 레벨을 보려고 그렇게 보는 거지, 그걸 5년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뭐 5를 해가지고 이게 몇 점이니까 이 점수 너무 합격해. 거짓말 개뻥은 안녕이십니다. 네.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평균선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고득점 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한 명을 뽑는데 점수가 작년에 380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400을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380만 맞게 공부했다. 떨어지겠죠. 그 380만 맞게 공부하는 게 뭐예요? 한자 빼고, 뭐 한국사에서 못 빼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래도 잘해서 점수는 고득점 받았지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간발의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차라리 점수가 확 차이가 나버리면 그냥 포기를 하든지 진짜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러는데, 진짜 몇 점 차이로 떨어지면요, 한 달 동안 또 공부 못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벌써 찬바람 불고 남들 공부하는 게 또 이만큼 나가 있잖아요. 자기는 뒤따라가야 되는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논 시간도 있잖아요. 합격자 발표 때까지 논 시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는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본인이 합격선이 좀 낮다 그러면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했던 공부가. 필기 합격할 정도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려요. 누가 탁 치면 훅 하고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쪽 귀로도 와서 저쪽 귀로 나간다고. 정말로 저도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알던 게 지금은 보면 멍하니 모릅니다. 그래도 나름 한 2년 정도 공부했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다 까먹었어요. 한국사는 뭐 거의 일주일 만에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왕 이름 나오면 뭔지도 모르겠어요. 큰 사건들 몇 개 빼놓고 다 까먹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하는 거고요. 안 하고자 하면 때려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몇 년 좀 놀고 먹자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젠 40대도 요번에 국가직 필기 합격자 통계를 보니까 40대도 많이 합격됐어요. 그만큼 이제 경쟁자가 20대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40대들은 따져보면요, 더 목숨 걸고 한단 말이에요. 생계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들이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지금 긴장해야 되는데 여유가 많죠, 다들. 뭐 안 되면 딴 거 하지,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결국은 본인을 불합격으로 만드는 겁니다. 30대 40대 인원수가 많이 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통계 합격자 통계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의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엔 경쟁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왜? 그쪽에서 많이 회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요. 30대부터 40대에서 회사 그만두면 할 게 정말 없잖아요. 그때 공무원 시험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인하면 학교가 1년 정도밖에 못해요. 30, 40대는 길게 못 간단 말이에요. 생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더 합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환경이 내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는 예전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직렬이나 어떤 시군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쟁자들이 많아진데 경쟁자들이 말 그대로 처음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아니라 과거에 공부하다가 그만뒀던 사람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왜? 회사 다니다 회사가 안 좋으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될수록 내 자리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해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마음 허투루 먹고 대충 하다가 말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세요. 2022년에 무슨 큰일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큰일 안 납니다. 여러분들 2020년 2년에 합격해야지 막 이런 분들 있죠. 2020년 더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본인들이 느껴요. 그거를 알면서 그래요. 알면서 그래요. 아니 천년만년 공무원 뽑지 말라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더 많이 뽑을 수 있겠어요? 못 뽑죠?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어떻게 계속 뽑아요? 본인들은 그럴 때는 그래 많이 뽑으면 안 돼 그러다가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난 많이 뽑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제 가속화됐다가 이제 하향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원수가 적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험이 아마 거의 마지막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22년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생각하시고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